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마음에 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나스닥이 또 금요일에 또 폭락을 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은 기업을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니까, 오늘은 네이버 포시마크 인수에 대해서 한번 스터디를 해보겠습니다. 자, 포시마크를 100% 인수를 했는데요. 네이버 M&A상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미화 16억 달러 상당이고, 현금 5.8억에 대한 대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16억 달러라는 거고요. 현재 환율로 하면은 2조 3천억 정도 되고요. 100% 인수를 했고, 인수 의미는 뭐냐면 대표이사를 3월 달에 이제 선임을 했죠. 근데 81년생의 젊은 CEO고요. 최세현 대표이사. 특이사항은 서울대를 나왔는데 공대와 문과 그 언론정보학과를 둘 다 전공을 했습니다. T자형 인재라고 하죠. 그리고 로스쿨을 가서 법무법인 율천 변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그 전에는 NHN에서 홍보 마케팅으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고 인수 의미는 국내 시장이 포화가 돼서 이제 북미 시장에 도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와패드라는 웹툰 플랫폼 업체를 인수했고 이게 이번에 인수한 게 훨씬 규모가 컸죠. 그래서 기존의 광고 부문, 검색 광고 부분이 성장 둔화를 하니까 성장 산업을 인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웹툰 와패드라는 북미 시장 웹툰 플랫폼 업체였고요. 이번에 C2C 중고거래 플랫폼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미 또 지분 투자한 기업이 몇 개 있고요. 그래서 한국, 일본, 유럽, 북미 C2C 리셀러 플랫폼을 모두 그 지분 투자하거나 인수해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거래 플랫폼 인수한 게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크림, 일본은 빈티지 시티, 유럽은 베스티에르 컬렉티브 포시마코 이렇게 있고요. 이 업체는 유럽의 명품 업체가 또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컬 패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특화된 분야를 일컫는 용어인데요. 버티컬 플랫폼이라고 하죠. MZ세대에게서 그 중고물품 거래하는 이커머스 시장이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자, 주당 인수가는 17.9불이고 시총으로 치면은 1.2 빌리언인데요. 공모가가 42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대비해서 57% 하락한 가격에 인수한 거니까 인수 가격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수 초계액은 16억 달러입니다. 기업 가치 12억 달러에다가 보유현금 4억 4천 달러를 합친 거죠. PSR 3회 인수를 했고요. 이 PSR은 23년 매출 기준입니다. 올해가 아니고요. 그래서 기업 가치 12억 달러, 16억이 아니라 12억 달러, 12억 빌리언, 12억 달러죠. 여기 기준으로 해서 PSR 3이니까 이 정도면 되게 비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총이 작기 때문에 성장 여지가 크니까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거는 사실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 분위기가 원체 안 좋았기 때문에 공매도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 반대로 시장 분위기가 좋았다면 이것 때문에 또 막 네이버라는 큰 기업이 5% 6%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반대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현 CEO 및 경영진이 유임이 됐고요. GMB 기준으로 보면 GMB라는 거는 총 상품 판매량으로 보면 되고요. 그 전자상거래 업체 규모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GMB 기준으로 0.89, 쿠팡 1.3보다 낮으니까 근데 쿠팡은 워낙 비쌌기 때문에 그러니까 GMB 기준으로 봐도 PSR 기준으로 봐도
뭐 비싼 가격에 인수한 거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기업 개요를 보면은 호시마크라는 회사는 한마디로 당근마켓과 인스타그램을 합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커뮤니티 서비스죠. 당근마켓은. 인스타는 SNS죠. 그래서 C2C 패션 거래 특화 중과 거래 플랫폼이고 북미 시장 1등이고요. 리셀러니까 ESG 트렌드에 부합하고 18년에서 21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30% 대단하죠. 근데 올해 반기 매출은 11.1% 증가로 성장 둔화. 왜냐하면 코로나 특수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업 적자도 확대해서 비용 증가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2020년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때 영업이익률도 꽤 높았고요. 중고거래 플랫폼 유일하고 지금 쿠팡조차도 적자인 상태인데 이걸 아마 주 포인트로 봤던 것 같아요. 인수할 때. 그래서 포시마크는 집코드 기반으로 이용자들에게 지역별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인스타처럼 옷장 속 옷을 피드로 공유하면 팔로우한 구매자가 거래하는 방식이고요. 뭐 2011년에 설립을 했고 작년 초에 나스닥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8천만 명 이용자 중 80%가 제너레이션 G라고 하죠. 외국에서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젊은 세대니까 성장성이 있죠. 젊은 세대가 뭐 또 돈을 막 아끼고 그러지도 않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 때는. 2021년 거래액이 18억 달러, 매출 3.3억 달러고요. 인수대금은 이렇게 되고 특이사항은 수수료가 20%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네이버 크림이 수수료가 1%에서 최근에 3%로 올렸고요. 당근마켓은 아직까지는 광고 수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BM을 구축했기 때문에 1위이면서 수수료가 20%고 흑자를 낸 그런 경험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광고 매출이 없기 때문에 추가 성장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 거래 시장 규모가 현재 800억 달러, 그러니까 대략 110조 정도 되는데 2025년까지 연평균 20% 성장해서 1,300억 달러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8천만 명 사용자고 일일 평균 25분 정도 이렇게 체류 시간이 있고 이거는 GMB 거래 규모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연평균 20% 성장한다는 뜻이고요. 그 당근마켓 MAU가 그 월간 사용자가 1,800명인데 비슷합니다. 근데 마켓도 대단하죠. 그 비상장으로 스타렉스가 있고 뭐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스레드오브 상장이고 더 리얼리얼 상장. 압도적으로 높죠. 그러니까 1위라고 봐야 돼요. 이 먼슬리 비지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실적과 재물을 보면요. 그 2018년부터 매출이 많이 성장을 했죠. 연평균 30%.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 특수로 그 영업이 흑자를 냈는데 이익률이 9.5%나 나왔습니다. 자, 부채 비율이 52%고요. 2분기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환율 1,400원 기준으로 다 계산을 했는데요. 8천억 정도 됐기 때문에 자금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반기 매출은 11.1% 증가해서 성장이 둔화했고요. 영업 적자가 66% 확대됐는데 비용이 증가했다. 특히 마케팅 비용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탱큐를 제가 봤는데요. 마케팅 비용이 이렇게 많이 증가했죠. 토탈 코스트 비용 중에 원가 비용 중에 이 마케팅 비용 증가분이 상당히 이제 비중이 큽니다. 근데 반기 실적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매출이 11% 증가했는데 이렇게 비용은 늘었다. CEO 매니시 찬드라라는 분을 보면 인도 사람이에요. 그 IIT라는 인도 세계 3대 공과대학이라고 합니다. 뭐 MIT, 칼텍, IIT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IIT 졸업생이 미국에서 엄청난 그런 핵심 인력이죠. 실리콘밸리 창업자 중에 15%, 나사 직원의 32%. 저 이거는 처음 알았는데 대단하죠.
천재들만 간다는 집단인데 미국 의사의 12%가 IIT 졸업생, 뭐 구글, 보다폰, 썬마이크로의 이런 핵심 요직에 있고 UT 오스틴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석사, 그러니까 학사 석사를 했고요. 버클리 MBA를 했습니다. 경력은 빵빵하네요. 학력은. 그리고 뭐 창업자이자 CEO고 이사회 의장이고요. 카브들이라는 업체를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이게 또 인수합병 됐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이과 스타트업 그런 커리어를 갖고 있고요. 2007년에 또 그 전에는 2000년에 베르사타라는 회사의 이제 임원이었고요. 그 트릴로지라는 회사에 인수합병 됐고 또 사이베이스라고 하는 이거는 좀 유명한 회사죠. 91년에 IPO 했는데 여기에 또 SAP에 흡수합병된 여기서 이제 중요 임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이번에 포시마크가 또 인수가 됐으니까 진짜 막 전형적인 이과 엘리트 코스를 밟은 분이고 그리고 EPS는 최근에 다 컨센을 하회했습니다. 그 레버뉴 매출액은 컨센을 상회했고요. 그리고 근데 22년, 24년, 23년 이제 매출은 이제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포워드 PS가 현재보다는 조금씩 낮아지는데요. 그러나 24년까지는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C2C 리셀러 플랫폼을 비교해보면 포시는 확실히 1위 사업자의 밸류, 시총과 PSR을 받고 있습니다. 시총이 압도적으로 크죠. 더 리얼리얼과 스레드업보다. 스탁엑스는 비상장이고요. 더 리얼리얼은 좀 저도 익숙한 회사인데 명품 위주 중고거래 플랫폼이고요. 명품 의류, 보석시계, 예술품 등 고가 제품을 주로 거래하고 자체 정품 인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스레드업은 성인 의류를 중고로 거래하고 아동복 거래까지 추가했는데 다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연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시총 차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납니다. 포시와 리얼리얼과 스레드업은 굉장히 시총이 낮고요. PSR이라는 시총이 확실히 높기 때문에 뭐 고평가라고 볼 수도 있지만 1등 사업자 밸류를 확실히 받고 있다. 근데 굉장히 특이한 상황은 이게 이제 반기 실적 기준인데 더 리얼리얼이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타 업체에 비해서. 그래서 리얼리얼을 한번 조사해 볼까 하고요, 제가. 그러니까 텐베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더 리얼리얼도. 뭐 스레드업도 물론 있지만 매출이 늘어야 되니까. 그 당근마켓은 21년 실적 기준으로 했습니다. 근데 뭐 257억밖에 안 되고요. 적자가 더 커졌고, 근데 시총 추정이 1.1조. 그러니까 이게 비교를 해보면 딱 나오는데 이게 이제 반기 매출이죠. 그러니까 1년으로 보면은 대략 뭐 한 5천억 가까이 되겠죠. 한 5천억 조금 안 될 겁니다. 근데 당근마켓이 그러니까 매출이나 뭐 이런 걸로 매출로만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고평가예요. PSR이 특히 43이나 나오니까 당근마켓 밸류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당근마켓을 보면 누적 2015년 7월에 서비스를 시작했고 누적 가입자 수가 3천만 명이다. MAU는 1,800만 명이다. 그러니까 포시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성장 요지는 당연히 포시가 더 크겠죠.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21년 매출이 257억밖에 안 됩니다. 아까 이 포시나 리얼리어 스레드업은 다 그래도 몇천억 단위예요. 뭐 4천억, 5천억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이제 환율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천억에도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당근마켓이 고평가가 맞는 것 같고 매출이 크게 증가했고 영업 적자도 크게 확대됐고요. 비상장인데
시총 1.1조로 계산한 거는 주가가 사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는 크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최근에 주가가 12만 원 정도 하는데 주식수가 이렇게 920만 주니까 930만 주 정도 이렇게 곱하면은 대략 이 정도 나오고요. 자, 피오 그룹을 비교해 보면은 네이버, 알파벳, 메타 플랫폼들, 메타는 이제 페이스북이죠. 마이크로소프트 비교를 해보면은 뭐 매출, 영업이익 다 상대가 안 됩니다. 영업이익률까지도 상대가 안 돼요. 메타가 많이 망가졌는데도 이렇게 높죠. 현금성 금융자산도 알파벳은 뭐 한 150조 정도 되고, 메타는 50조 정도 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40조. 어마어마하죠. 시총도 뭐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납니다. 한 1500조, 막 거의 2000조 되고요. 네이버는 26조. 메타는 떨어진 게 뭐 한 400조, 한 500조는 되는 것 같고. 자,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PSR은 네이버가 좀 떨어지지만 메타가 조금 더 낮죠. 근데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알파벳이 PER이 더 낮아요. 포워드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정보가 많은데 알파벳을 살 것이냐, 네이버를 살 것이냐, 좀 애매하죠. 이거는 지금 환율 감안한 것도 아니거든요. 환율 효과를 제거하고도 이 정도니까, 그럼 알파벳을 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네이버가 뭐 PBR이 1에 가까워졌으니까 네이버다. 근데 ROE가 이렇게 낮기 때문에 ROE하고 연동이 되거든요. 자, 알파벳 ROE 26%, 메타 다 막 어마어마하죠. MS는 아직도 41%예요. 그래서 네이버가 꼭 저평가냐, 좀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알파벳을 사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물론 환율이 지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숫자가 이게 100만 달러 기준으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감이 안 와서, 구글 반기 매출이 193조에 영업이익이 24조, 현금성 금융자산이 175조입니다. 시총은 1800조, 어마어마하죠. 자, 21년 1월 최고가가 105불 정도 됐습니다. 포시마크입니다, 이거는. 고점 대비 83% 하락. 이제 인수한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인수한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폭발했죠. 자, 키워드를 보면 북미 시장 도전하는 거 요즘 말로 가슴이 웅장해진다고 하죠. 진짜 뭐 멋있고, 한국 기업이니까 네이버 응원을 하고요. 한국, 일본, 유럽, 미국의 리셀러 플랫폼에 모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인수하거나. 그리고 대표이사가 81년생 변호사고 문과 이과를 다 전공했고, 변호사를 선임할 때부터 M&A 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상 최고액 M&A 2조가 넘었고요. 웹툰 플랫폼, 리셀러 플랫폼을 모두 인수했습니다. 물적 분할이 없고요. 중요하죠. 카카오는 내수 양아치고 쪼개기고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공모가 대비 57% 하락한 가격에 인수했다. 합리적인 인수가다.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네이버 얘기입니다. 그래서 웹툰과 C2C 리셀러 플랫폼을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내수기업 카카오와 차별 행보. 카카오도 웹툰 일본을 진출했지만 많이 부족하고요. 아직. 구글보다 근데 고포냐, 시총이 훨씬 작으니까 성장 여지 큰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스토리가 되기는 됩니다. 왜냐면 지금 북미 시장에 진출했고, 일본도 있고, 유럽의 C2C 업체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스토리가 말이 되고요. 자, 네이버 시총이 만약에 100조로 가려면 어떻게 되냐. 올해 아마 이제 좀 8조 넘게 그 가이던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매출이 최소한 20조는 달성해야 된다. 그러면 대략 3년 이상 걸릴 것 같다. 최소. 그리고 영업 마진도 16%인데 20% 이상 끌어올려야 된다 이겁니다. 뭐 언젠가는 시총 100조 갈 거다 생각을 하지만, 네이버 시총 100조는 한 최소 3년 이상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비도 오는데 뭐 주가도 폭락하고, 자, 멘탈을 잘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자, 여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